자, 오늘은 옥스포드에서 나온 독립문 블럭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레고나 이런 옥스포드 블럭 너무 갖고 싶었지만 저는 조금 가난한 편이어서 접시를 좀 갖고 와야겠습니다. 접시를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문 얘기를 하면은 옛날로 가야 돼. 엄청 옛날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개인적으로는 저기 고려시대 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뭐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은 이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이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모화관. 이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하고 또 사신들을 맞이하던 공간이었었는데, 그 맞이하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나 세자까지 거기에까지 가가지고 이 사신에게 인사하고 사신에게 고생 많이 했다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공간이 바로 모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황제의 명령을 갖고 왔다고 해서 조선의 왕이 중국 신하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공간이었죠. 조선시대는 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약간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이제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정할 때부터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이름을 정할 때 이성계가 명나라 황제한테 조선의 이름 좀 정해주세요. 두 가지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한 나라 이름은 저기 옛날에 고조선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의 한반도 처음에 생겼던 나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냈고, 두 번째로는 화령이라고 하는 후보를 하나 올려갖고 보냈습니다. 네, 화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태어난 공간이 화령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이미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염두에 뒀는데, 이거 나 맘대로 정하는 게 이거 그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자기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명나라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러면서 매해 중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요즘에도 뭐 조공 이런 거 많이 하죠. 연예인들 사실은 좀 기분이 언짢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에다가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선물을 들고 중국한테 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선물을 줬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300만 원어치, 많게는 1000만 원어치 선물을 보내줍니다. 다시 되돌려줘요. 왜냐? 우리가 명색이 전 세계의 중심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인사 왔으면 형님의 마음으로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주변의 나라는 자존심 조금 이렇게 숙이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서 이걸 무역활동으로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공 채공 무역이라고 해요. 조공 채공 무역. 이게 조금 치욕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병자호란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는 미안합니다.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돼. 병자호란 때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질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전쟁이 져버렸어. 그리고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바깥에다가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도 세우고, 또 영은문이라고 하는 모화관의 정문도, 영은문, 영예롭고 은혜로운 문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사신이 오고 청나라의 황제가 명령을 주는 거를 엄청나게 명예롭고 영예롭고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4대 외교, 큰 거를 섬기는 외교의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영은문과 모화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고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네 또.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가고, 또 외국에서 온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막 훼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더 이상 어느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권에 있는 모습, 스스로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게, 큰 나라를 섬기던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고, 그 독립협회가 가장 먼저 이 다른 나라, 큰 나라였던 청나라를 섬기는 문화를 보여주던 영운문을 헐어버리고 또 모화관을 독립관이라고 하는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영운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었었는데, 이 독립문 만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모금 활동을 통해서 독립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 내서 이거 독립문 만들 수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야, 이제 우리 조선은, 당시의 조선은 어느 한 나라에 예속된 나라가 아니야,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는 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고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관심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독립문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거 고르는 게 일이네요. 고르는 게. 이 독립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개선문은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기면 이 개선문으로 막 들어와서 프랑스의 전쟁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막 불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협회 사람들도 이 프랑스의 승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물이 바로 이 독립문인 거죠.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돌계단이.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문 가서 보면은 왼쪽에 조그만한 돌계단의 모습, 돌계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헐, 잘못 끼웠어. 처음 만들어봐서 아래쪽을 빼고 다시 끼웁니다. 힘들어요. 이 독립협회를 만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서재필 선생님입니다. 서재필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개화파 정치인이고요. 좀 또 개화 운동을 하다가 좀 비참하게 가정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긴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자면은, 조선 후기에 태어나셨는데, 서재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육군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육군학교로 유학을 가서 일본의 신식 군대의 모습이나 또 신식 문물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육군 장교를 키우는 학교에 교장이 돼. 꽤 젊은 나이에 교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친일파,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당시에 친일파는 진짜 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일본의 속셈과 일본하고 친하려고 했었던 우리나라 개화 사상가들하고 속셈은 조금 달랐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의미에선 반란인데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어요. 고종 황제의 힘을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신분제도 없애고 의회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고종을 힘 약하게 해서 흥선대원군 데려다가 권력을 조금 이 개화파 사상가들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했었지만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 김혁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막 도망을 쳐요. 마찬가지로 서재필 선생님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서재필 선생님이 도망을 갔는데 처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서재필 선생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몇 명은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몇 명은 끌려가서 죽게 되고, 아들들은 뭐 배고파서 죽게 되고, 정말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걸 하나 게 넘어가지고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재필 선생님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박사 학위를 통해서 받았던 의학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랬던 거를 독립자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쾌척을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나라 정세가 조금 안정되고 또 서재필 너 돌아와도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서재필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서재필 선생님 돌아와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 독립문도 만들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엽니다. 저는 독립협회에서 이 활동을 개찬 활동 중에 이 활동이 정말 잘한 거라고 하는데 뭐냐면 모두 다가 평등해. 그래서 나의 주장, 너의 주장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회를 열었었는데 심지어는 조선시대 최하층민이었던 백정들도 올라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너 신분제를 없애자 뭐 이런 것들이 고종에게는 조금 귀에 거슬렸는지 결국 독립협회도 해산되고 서재필 선생도 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재필 선생님 그러면 나 같으면은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야, 내 가족도 너무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 가서 독립협회 만들어서 자주권을 보이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쳐들려고 했었던 서구 열강 세력들 그 다음에 일본 세력들하고 맞서서 새로운 인재들을 기르려고 했었는데 야, 나의 의견을 또 무시하고 미국으로 쫓겨나게 또 쫓아내면은 아이씨 이젠 될 대로 되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미국에서 또 의사활동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3.1운동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막대한 돈을 보내면서 독립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서재필 선생님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 한반도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서재필 선생 같은 사람은 없다.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다 라고 하면서 여운형 선생이 서재필 선생님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 마중을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적십자 총재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재필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고 이걸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게 좋겠구나. 이 독립문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야 독립문 현판을 이완용이 썼네 또 누가 썼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에 실린 신문기사인데 좀 신빙성이 없는 신문기사예요. 우리 동네의 명물 뭐 이런 독자가 투고하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었던 명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의 기고문, 딱딱이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요새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뭐 불렁색 그러니까 꼭 신문 기자가 쓰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 난 작은 기사입니다. 작은 사설, 투고문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서대문에 이제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는 독립문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독립문의 현판은 뭐 이완용이 썼다 뭐 요런 기사가 실려요. 근데 이런 게 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기록의 신빙성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역사적인 이야기 요만큼 가지고 막 뭔가 만들어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MBC 서프라이즈가 야 조선 독립문의 현판을 친일파 이완용이 썼다고 막 이러면서 이 서프라이즈에 막 쓰면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고 썸네일이 그렇게 좀 자극적이야. 썸네일 지나가면서 독립문 현판도 이완용이 썼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별 의미도 없는데 독립문 현판은 누가 적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썼는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이상한 점은 조선시대 말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막 들락말락 할 때 또 일제강점기 때 가장 글씨를 잘 쓴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선 왕실의 전각에다 글씨 쓰는 게 이완용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김가진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김가진 선생으로 치자면 모든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 아들이었던 김의한 선생님, 며느리였던 정종화 선생님, 손자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가진 선생님이 독립문의 현판을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쓴 주장, 썼다는 주장, 김가진 선생님이 썼다는 주장 전부 다가 약간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씨 필체로 보면은 약간 김가진 선생님의 글씨체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독립문에 글씨를 썼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극기 꽂으면 끝. 리뷰를 해보자면 굉장히 커요. 손바닥 다 가려질 정도고 묵직하고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만듦새도 꽤 좋고요. 완벽하게 독립문 모습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학교로 가거나 뭐 돌보미 교실로 가거나 그러면은 진짜 부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친구들 있으면은 부품을 아까 나처럼 이렇게 접시에다가 싹 쏟아가지고 옆으로 막 터지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여러가지 독립운동 관련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옥스포드 이거 기획한 기획자 굉장히 칭찬합니다. 박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는 진짜 매력적이네. 안녕.